있다고 합니다. 그게 태권세와 저주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11월 3일의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의 트럼프는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 42%,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49%, 그래서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7%포인트 앞서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실제 대통령 선거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는 패배를 했듯이 이번 조 바이든이 앞선다 해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테크룸스의 저주와 관련해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생애에 관하여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에 관해서는 워낙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이제 뭐 포드햄 대학교 출신이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출신 MBA이지 않습니까?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인물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생입니다. 저기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제 7월생인데 같은 동갑입니다. 1946년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1946년생, 다 같은 동갑분들인데요. 그에 반해서 조 바이든은 4살이 더 많은 1942년 11월 20일생입니다. 특히 어제 이제 공화당 출신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자신의 당인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193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보다도 5살이나 더 많은 분인데요. 그분이 어제 외신에 의하면은 자신의 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의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해서 지금 굉장히 더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요동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어떤 인물이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후반에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도 했었고,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1990년 8월부터 1991년 2월까지 미국의 걸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1990년 8월부터 1991년 2월까지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는 그 걸프 전쟁, 이라크 이쪽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걸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승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승리의 주역이 바로 그 당시에 합참의장을 했던 분이 바로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을 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걸프전이 치러질 때는 미국의 합참의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의 국무장관을 했었던 인물이 다 공화당 정부 시절이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집권했던 시절인데, 그때 그런 요직을 거쳤던 분이 바로 1937년생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인데, 그 공화당 출신의 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자신의 당인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어제 선언을 해서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1995년부터 공화당적을 갖고 있었답니다. 1995년도부터. 그래서 조 바이든이 더 이제 좀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부터는 조 바이든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은
2002년 11월 20일생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은 만 29세, 만 30세를 목전에 두고 만 29세 한 11개월 며칠, 만 29세 11개월 며칠 그 시점에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이 됩니다. 연방 상원 의원. 대학교는 이제 델라웨어 대학교의 사학을 전공을 했고, 사학과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시라큐스 대학의 로스쿨을 나오신 분이 조 바이든 후보인데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부통령을 했다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정부 2009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만 8년 동안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을 할 때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바로 조 바이든이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금 차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삼수해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은 만 29세 11개월 정도 된 시점인 1972년 11월 20일이 생일인데, 그보다 며칠 앞서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연방 상원 의원에 델라웨어 주에서. 그 당시 델라웨어 주의 현직 상원 의원은 보그스라는 공화당 출신의 상원 의원이 현직 상원 의원이었는데, 굉장히 정치력이 강한, 굉장히 신망이 두터웠던 그 공화당의 현직 상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아성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았었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 적임자를 후보로 내세우지 못했었는데, 정치 신인이었던 그 당시에 조 바이든이 민주당의 후보로 돼서 누구도 현직 상원 의원인 그 보그스라는 공화당 출신의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 의원을 상대로 이길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1%포인트 차이로 접전 끝에 승리를 해버렸답니다. 그 당시에 그 공화당의 현직 상원 의원이었던 그 보그스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었던 보그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그스가 현직 상원으로서 당선이 될 걸로 다들 전망을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정치 신인이었던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연방 상원 의원이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으로는 역대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 중에서는 5번째 최연소였다고 합니다. 5번째로. 미국의 역대 연방 상원 의원 중에서는 5번째로 젊은 나이인 만 29세 11개월의 나이로 연방 상원 의원이 됐었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운명. 아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2차 세계대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즉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한 시점으로부터 18일 전에 뇌출혈로 사망을 해버리는 것도 운명이지 않습니까? 6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기 딱 18일 전인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해버리는 것도 사선된 대통령이란 그런 쟁쟁한 그런 관록을 갖고 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사망해버린 것도 운명이듯이, 조 바이든 후보도 1972년에 11월 중순에 만 29세 11개월의 나이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지만, 호사다마 본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좋은 일 다음에는 마가 낄 수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호사다마지 않습니까? 또 일희일비하지 마라. 너무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슬픈 일이 있다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라.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조 바이든 후보가 그 당선된 때로부터 한 달 남짓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원 의원, 역대 연방 상원 의원 중에 5번째로 젊은 나이인 만 29세 11개월의 나이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는데,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1972년 12월 18일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버리냐. 자신의 부인, 그 다음에 2 아들, 하나의 딸, 총 4식구가 자신을 빼고
자신은 같이 있진 않았으니까 자신의 부인하고 자신의 딸, 자신의 두 아들, 그래서 네 식구가 크리스마스 쇼핑을,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무슨 쇼핑을 하러 다녀오는 길인가 거기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자신의 부인하고 생후 몇 개월 된 딸은 현장에서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2살 또 4살인가 이렇게 두 아들, 어린 아들 둘만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겠죠. 상원 의원의 영광을 누린 지 한 달 남짓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게 12월 18일에 교통사고로 자신의 부인하고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딸은 사망을 해버리고 2살, 4살인 그러게 나이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린 아들 둘만 중상을 입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조 바이든 그 당시에 상원 의원 당선자는 상원 의원 당선됐지만 아예 정치를 할 생각을 안 갖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시간이 약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고통도 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많이 격려들을 또 응원의 박수를 해줘가지고 위로를 해줘가지고 정치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월달에 그 연방 상원 의원의 취임 선서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사당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못하고 자신 살아난 두 아들, 어린 두 아들, 중상을 입은 두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연방 상원 의원 취임 선서를 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인은 이제 72년 12월 18일에 사망했는데 66년도에 결혼하셨으니까 결혼 생활 6년 만에 그런 비극이 있었던 거고요. 그로부터 이제 5년이 지난 1977년에는 이제 지금의 현재 부인과 재혼을 하셨답니다. 지금 부인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하고는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난 1977년도에 지금 현재 부인과 재혼을 하셔가지고 딸 하나를 두셨다고 합니다. 딸 하나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과 사이에는 딸 하나, 아들 둘이었는데 두 번째 부인과 사이에는 이제 딸 하나만 두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식 사랑, 애정이 굉장히 대단하신 인물이냐면 어린 아들 둘만 이제 운명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아들 둘을 정말 헌신적으로 양육을 하셨답니다. 양육을 어느 정도로 헌신을 하셨냐면 그게 이제 1972년 12월 18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다음에인 1973년 1월 달에 연방 상원의원에 이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세월이 얼마 걸렸냐? 36년의 세월. 36년의 세월이 흘러서 연방 상원의원을 36년 동안 합니다. 36년의 세월이 흘러서 2017년 1월 20일 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에 취임을 할 때까지 만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 생활을 합니다. 197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만 36년 동안 2007년이 아니라 2009년도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통령이 된 게 언제냐면 2009년 1월입니다. 2009년 1월. 부통령을 그만둔 게 2017년 1월이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부통령을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부통령이 된 것은 2009년 1월입니다. 2009년도 1월. 그러니까 1973년 1월부터 부통령이 됐던 2009년 1월까지 만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하면서 워싱턴 DC가 국회의사당이 있으니까 거기 연방 상원 의원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지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시입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시. 우리 서울로 치면 서울 인천간 거리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열차로 좀 빠른 열차로 고속 열차로 한 1시간 반 거리랍니다. 1시간 반 거리. 1시간 반 거리니까 이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천안 정도, 서울에서 천안 거리가 100km 정도 되거든요. 100km 정도고 대전까지가 한 150km 아니 130km 정도 될 텐데요. 서울에서 천안 정도 거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차로, 전철로 1시간 반 거리를 36년 동안 매일 출퇴근을 했답니다. 한 번도 워싱턴 DC 직장, 국회의사당이 있는 워싱턴 DC에서 하룻밤도 잔 적이 없답니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36년 동안 델라웨어주 윌밍턴 시까지 자식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아들 둘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까지 출퇴근을 했답니다. 한 번도 워싱턴 DC에서 자질 않고 그 정도로 아들 둘을 위해서 헌신을 했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연방상원의원 조 바이든의 가족 사랑에 관한 일화로 굉장히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9년 전이죠. 지금부터 9년 전이면 2011년도 1월입니다. 2011년 1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분이 이제 부통령 시절이죠. 조 바이든 부통령. 부통령이 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1월에 부통령이 됐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 1월 부통령을 한 지 만 2년이 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당시에 주소진 델라웨어주 윌밍턴시에 있는 뉴캐슬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 예비 보혜심원으로 선정됐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2011년 1월에 델라웨어주 윌밍턴시에 있는 뉴캐슬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제도 아시죠? 부연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배심원으로 100여 명이 선정이 됐다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배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관, 경찰관,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의사, 국민의 생명과 이렇게 치안, 국방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배심원에 선정이 될 수 있답니다. 의사, 군인, 경찰, 소방관 이렇게 국민의 생명하고 국방, 치안에 관계된 업무를 하는 사람만 예외가 적용되지 대통령, 부통령이라 해서 예외가 없답니다.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11년 1월에 이 현직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배심원으로 예비 배심원으로 통보됐다 해가지고 거기에 출두를 합니다. 그게 뉴스에도 9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두해가지고 정오 직후에 이제 해제가 됩니다.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의 100여 명은 AB 후보죠. 배심원 AB 후보자, AB 명단이죠, AB. 그 중에 다시 최종적으로 몇 명을 또 이제 선정을 해야 최종적으로 배심원에 확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B자 명단에 올라서 이분이 100여 명의 그런 AB자들과 같이 배심원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4, 5, 서너 시간 동안 체류를 거기 뉴캐슬 법원에 체류했던 게 뉴스에 나오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조 바이든의 준법 정신 해가지고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출두해가지고 그 보좌관 경호원들도 따라왔었겠죠. 현직 부통령이니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뭐 공무에 관해서 정치에 관해서도 뭐 통화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일화로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정오 직후에 최종 배심원으로 확정이 안 돼서 AB 배심원들 확정이 안 된 AB 배심원들은 그냥 소집이 해제돼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준법 정신의 사례로 나오고요. 그보다 1년 앞선 2010년도면 오바마나 이 조 바이든이 각각 대통령, 부통령이 된 지 1년 된 시점이죠. 그때 버락 오바마 현직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외곽에 있는 법원으로부터 AB 배심원으로 됐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특별한 사정,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었답니다. 그래서 특별 사유서를 제출해가지고 출석을 이제 못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통령이었던 이제 조 바이든은 그런 정도 특별한 사유는 없었기 때문에 출석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연방 대법관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그때 출석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1주 전에 연방 대법관이었던 어떤 사람도 워싱턴 DC의 법원으로부터 또 AB 배심원으로 됐다고 통보를 받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출석은 했는데 최종적으로 최종 배심원으로 확정이 안 돼서 소집이 해제됐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여하튼 그 조 바이든은 이런 식으로 가족사랑 36년 동안 가족사랑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배심원으로 그렇게 출석했던 이런 준법 정신 이런 게 많이 뉴스에 거론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대통령의 이제 정확하게 앞으로 이제 5개월 후입니다. 올해 2020년 11월 3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제46대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제45대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5대 대통령 박정희, 제6대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사람이 안 바뀌어도 대가 바뀝니다. 제5대 대통령 박정희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서 제6대 대통령이 되면 제6대 대통령 박정희라고 칭합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해도 사람이 안 바뀌면 대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4년이든 나중에 4년이든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년째 임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으로 끝날지 재선에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재선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재선에 성공해도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면 이제 현재 대통령은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인데 바이든이 되면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으로 대가 바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우리 한미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오직 자기 나라 국민들만 생각하고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홀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전임 정부였던 버락 오바마 정부는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 전임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조 바이든이기 때문에 동맹국에 대해서도 현재 트럼프 정부보다는 동맹국들에 대해서 더 설린 우호 관계를 더 잘 유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라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11월 3일 가봐야 할 것 같고 어떤 분이 되시던 간에 태꿈새 저주와 관련해 가지고 20년 주기설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레이건이나 아들 부시에 이어서 태꿈새 저주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케이스가 될지 아니면 태꿈새 저주의 8번째 대상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분들이 최고령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한다면 만 74세 7개월에 취임하는 거고 조 바이든이 이제 당선돼서 취임한다면 만 78세 2개월에 취임하는 역대 최고령 기록을 경신하는 취임 연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노안으로 암살이 아닐지라도 노안으로라도 임기를 못 채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당연히 임기를 채우기를 저는 굉장히 기원을 합니다만은 이제 태꿈새 저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관련된 태꿈새 저주에 관하여 시청해 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